이제 개발행위 허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행위가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사,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위자를 받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에서 두 번째 출제자에다가 허가 절차를 과연 우리 수험생이 이해하느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 절차,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은 51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 절차.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니까 시행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삽질이나 사적인 삽질이나 삽질은 삽질이죠. 그러면은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삽질이 그 삽질이겠죠.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개발행위도 역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니까 허가를 신청하겠죠. 공고 열람은 필요 없죠. 내 집 계집 하나 짓는데. 다음에 이제 삽질하겠죠. 개발행위 할 것입니다.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돼요. 그러면은 이때 4번 요 자리가 그렇죠.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갑니다.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가 들어갔죠?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준공검사로 보는 것이죠. 거기서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6번째 단계까지 가겠죠. 조금 더 개발행위 관점에서 기술을 해놓은 게 549페이지 두 번째 있죠. 개발행위 허가 절차 나와 있습니다. 자, 허가를 먼저 신청해요. 의견을 청취하죠.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의 사업에 그렇죠.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하는 놈한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하는 놈, 시행자한테 물어봐야죠. 즉 걔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입니다. 딴 놈이 아니라 하는 놈한테 물어봐야죠. 야, 이거 우리 이게 허가 내주려고 하는데 허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허가 내도 되겠니? 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 없겠어? 방해 안 돼? 오케이, 방해 안 돼? 오케이, 좋아. 그런 거예요. 이제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하겠죠. 거기 이제 남과 백패국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산림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룡뇽 살고 있어요. 도룡뇽? 학이 날아다니고 있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그렇죠. 환경부 장관하고 또 이렇게 협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심의, 지방이라든지 중앙 도시기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허가 처분을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허가 처분이 때려지겠네요. 그렇죠? 불허가 처분이 때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제 하겠죠. 허가 받으면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551페이지 제 57조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허가 절차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1항에 요거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그렇죠?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죠? 6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용지가 없으니까 개발 밀도가 빡빡한 지역이에요. 더 이상 용지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논리적 모순.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죠. 그렇죠? 혹시나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요거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겠죠? 오케이. 다만
건축법 요거에서 건축법 시정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항에 6분은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자, 15일 이내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고요. 자, 여기에 협의 심의가 있었죠. 우리가 협의하고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은 제외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협의 심의 기간은 빼고 15일 이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행령 54조 1항에 기술되어 있어요. 3항에 6분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지체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 그 신청의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뭘로? 구두가 아니라면 서면, 구두 또는 서면 하면 틀려,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음 사항에 6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쭉 요런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에다 파란 펜을 밑줄 짝. 오케이? 자,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또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행령 54조 2항에 기술되어 있어요. 령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제 시험 지문에 보기로 그냥 쏙쏙 넣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꼭 산담비교표. 자, 근데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불허가 처분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8조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형광펜으로 밑줄 짝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용이 많고 또 항목이 딱, 그렇죠, 4개 이상. 내기 좋네요. 1항 6분은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른 경우는 뭐예요? 불허가 처분하겠다는 것이죠. 자, 1호에 보니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자, 규모에 적합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내 집 하나 짓는데 1000만 평, 몇 헥타르 이런 데 짓겠다. 개발행위 허가 내줘야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시 황제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죠? 적당히 지어라 이거는 말이죠. 그래서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는 결국 면적이겠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규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그 표 시행령 55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자, 규모에다 파란 펜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기준,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별로 그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1만, 그렇죠? 요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상은 허가 안 내주겠다는 미만도 주의하셔야 돼요. 미만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공업지역은 3만, 보존녹지지역은 5천. 왜? 다른 녹지지역에서 보존은 뭐예요? 진짜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죠. 그러니까 조금맣게 지어라 이런 말이죠. 5천. 관리지역은 3만, 농림지역도 3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자 들어가면 다 뭐예요? 5천. 그래서 135 335. 335죠? 그래서 한번 135, 335에다 검정 동그라미 외시겠습니다. 뭐라고요? 135, 335. 무슨 국번전은 135, 335예요? 네, 135, 335였는데 이게 대체 어느 농건지 그 허가 규모권은 알겠어. 근데 앞에가 무슨 지역인지 모르면 뭐야? 허당이죠. 디테일하게 요구되는 거 시험에서는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보존자 들어가면 다보다 5천 미만. 오케이. 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규모가 면적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 기준, 그렇죠? 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묶인 것은, 와우. 같은. 그럼 공업지역 3만자 보세요. 공업, 관리, 농림. 여기 매치 보실 수 있겠나요? 오케이. 해야죠. 다음 다시 2호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이 어긋나지 아니할 것. 와우, 검정펜 밑으로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그렇죠? 요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면 허가 안 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3호에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도시군계획 사업에다 검정. 지장 준 건 안 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호에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주변하고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다 주택인데 나 거기다가 그렇죠. 공장 하나 짓겠다. 개발하겠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죠? 다 마스크 쓰고, 그렇죠? 이렇게 더운 때 마스크 쓰고 하라고 해보세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자, 그래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보면은 15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경사도가 15도가 넘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뭐 24도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많게는 또 25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좀 잘라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참 개발행위 하나 할 때 말이죠. 디벨로핑 할 때 한두 개를 고려할 게 아니네요.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토지의 경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막 낭떠러지, 그죠? 이렇게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이 있죠. 좀 그 친구는 좀 순진하죠. 그렇죠? 낭떠러지 산 사람도 순진하고. 그런데 경사도가 예컨대 그 지역이 15도가 넘어. 15도가 넘으면 불허가가 나요.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 기준이. 근데 15, 16도 이렇게 돼요. 그거를 팔아먹는다. 야, 사기꾼이죠. 그거 하는 사람 사기꾼이고. 사기 당한 거고. 응? 그러는 거예요? 상대 취소권자? 민법? 그렇죠. 취소해야 되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의 상태. 나무가 또 중요해요.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섰다. 허가 잘 안 나죠. 그렇죠? 나무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에서 나무 이렇게 죽이려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골프장 이럴 때 나무 밑에다 막 소금을 이렇게, 그렇죠? 와, 독한 분이. 그 다음에 물의 배수, 하천. 그 다음에 호수겠죠. 호소. 호수하고 조금만 연못,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읽고 작검적배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이래야지만이 허가 내주겠다. 조화 못 이루면 허가 안 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5회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고, 자,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여기 적절해 허가 내주겠다. 적절하지 않으면 왜? 허가 안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가의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규모는 꼭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135, 335. 다음 2항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 6분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려면은, 그죠?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의견에다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누구의 의견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입니다. 이걸 어떤 도시군계획위원회, 주민, 이해관계인, 지방의회. 근데 또 어디서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깔고 가시면 돼요. 개발행위 왜 허가를 받으러 온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자를 가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3항에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 이런 것은 다음을 고려한다.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뭐 보존 용도. 시거는 이제 개발 말이겠죠. 그래서 그다음 보존 있고, 뭐 유보는 중간적 개념이겠죠. 이런 것들 고려한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사항 6분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리 방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한다고요. 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성장 관리 방안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을 긋읍시다. 요게 이제 좀 출제가 좀 그래요. 나올까?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 관리 방안. 보기 질문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성장 관리 방안.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목적이. 자, 검정펜 밑줄로 사항의 끝에. 사항 첫 번째 줄의 끝에. 이 6분 검정펜 하시고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요. 난개발 방지 뭐예요?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지역 특성 고려 뭐예요? 성장 관리 방안이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수립권자가 누구다? 6분이라는 거. 국장이 아니에요. 성장 관리 방안을 난개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죠. 또 6분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리죠.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검정펜. 자, 그러면 이 성장 관리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요 기준은 어지간하면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 56조의 4, 3단 비교표 한번 보시면은요. 대통령령 시행령 56조의 4에 보시면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국장. 이러면 되죠. 다음 5항에 6분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그렇죠?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는 누구의 의견이죠?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다르죠. 2항하고 구별하시라고. 2항하고 요구와 잘 구별해야 되겠네요. 누구의 의견인지. 의견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 6항 보겠습니다. 자, 6분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인서를 송부하고 또 뭐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 59조 이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의 심의입니다. 심의 단계예요. 자, 심의에다 파란 펜. 1항에 보니까 쭉 보시면은 뭐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지방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2항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자, 심의 거치지 아니한데도 검정펜 밑줄 짝.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개발행위 허가 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죠. 이미 했으니까 굳이 다시 한번 또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재탕할 필요가 없죠. 음식물 재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행위. 심의는 또 심의로 재탕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 2호의 지구단위계획 검정펜 밑줄자.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 검정펜. 이것도 심의 거쳤죠. 그렇죠?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맨 위에 이렇게 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거쳤으니까. 그렇죠? 이미 심의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 다음 3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검정펜으로 밑줄 짝. 그렇죠?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여기에 조례를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개발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 환경영향평가 받았다. 이미 심의 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이미 심의 거쳤다는 거죠. 6호의 노청 정비사업 중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그 다음에 7호에 산림사업,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다. 심의를 거쳤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 항목이 몇 개입니까? 4개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미운 출제자. 자, 그 다음 사망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60조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입니다. 자, 이행보증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짝. 자, 6분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59조 1항을 말합니다. 59조 1항. 항목이 5개 이상이에요. 항목이 5개, 딱 5개. 그러면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행 보증금 현금도 되고 보증서도 돼요. 자, 이행 보증금에다 검정펜. 예치하게 할 수에다 검정펜. 하여야 합니까? 할 수입니까? 할 수. 그렇죠? 할 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쭉 개발행위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깔끔하게 환경오염 방지도 잘하고 온 거예요. 기존에 쭉 성적을 보니까. 이 정도 믿어도 되겠다. 그럼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착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못 믿겠어.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네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입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래요.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단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항에 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령 59조 사항에 보면 그 반환이 뭐예요? 중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이라고 해서 즉시. 그렇죠?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그죠? 다르게 한다. 그러면 원상에 보면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가 안 해? 그러면 내가 하겠다. 행정 대집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1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예요. 1항에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할 때는 6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과의 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또는 심사, 즉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만 받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다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요. 쭉 보니까 그렇죠. 많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많네. 많은 게 통과되네 그냥. 다만 우리 시험에서 보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의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이 나와요? 안 나오죠. 써놓읍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 의제 X. 또 하나 소방법상 의제 없죠. 소방법 의제 X. 이게 이제 시험 보기로 잘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 3항 봅시다. 3항. 허가권자는 미리 또 협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항에 행정에 협의 요청받으려면 20일 이내 의견서 제출해야 되죠. 20일 이내. 30일 아니라는 거. 20일 검정펜. 그 다음에 쭉쭉쭉 읽어보시고, 5항에 고시 나와 있고, 61조의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게 있죠. 검정펜을 밑줄 자. 누가 이렇게 개최합니까? 그렇죠. 허가권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관계행정위원장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합니다. 할 수가 아니라 주민의 편을 위해서 개발행위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속 공무원을 그렇죠?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가
돼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내줬으면 공사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다 끝나면 준공검사 맡아야 되겠죠. 62조 준공검사입니다. 자, 56조 제1항 1호부터 3호에까지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4호하고 5호는 아니죠. 4호 보세요. 4호가 뭐였습니까? 토지 분할, 뭐 물건 사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공사하지 않는 개발행위죠. 그러니까 굳이 준공검사 맡을 필요가 없겠네요. 나머지 이거 3개를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준공검사권자도 누굽니까? 허가권자 동일하죠. 다만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또 그러하지 않다. 준공검사 맡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용 승인으로 가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준공검사 받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참고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준공검사 인가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3항에 제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항에 또 협의, 5항에 국장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처리 기준은 뭐예요? 모르면 국장이죠. 국장이 이렇게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한 테마인 허가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